12월 8일이고요. 지난 시간에 배열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건 이제 대괄호 안에 이제 담고 싶은 값들을 콤마로 구별해서 이렇게 담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각각의 원소들이 0부터 시작되는 일련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 값을 배열의 인덱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배열의 원소가 몇 개가 있느냐, 이거를 배열의 길이 혹은 사이즈라고 부르는데 지금 그림대로면은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열이라고 하는 건 포문을 통해서 i가 0부터 시작했을 때 i가 배열의 크기보다 작은 동안 일씩 증가. 이렇게 반복문을 구성하면은 이제 i번째 원소, 이 반복문을 통해서 배열의 원소를 하나하나 탐색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특성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응용 사례가 굉장히 많다까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특별히 이 배열의 원소가 새로운 배열로 구성되는 형태를 우리는 2차 배열이라고 한다. 대부분 배열 문제는 1차 배열을 핸들링하는 거에서 많이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지난 시간에 풀이했고요. 이제 오늘은 7번부터 이제 이어서 가는 건데, 그래도 한 주 텀이 있었으니까 좀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풀이 들어갈게요. 자, 쇼핑몰의 상품 목록 화면인데 이 가격 정보를 money라는 이름의 배열로 정의를 하고 낮은 가격 순으로 배열을 이제 정렬을 하래요. 어떤 방법으로 정렬할지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선택 정렬이나 버블 정렬 둘 중에 아무거나 한 가지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습 문제 7.js라고 파일을 만들고요. 자, 먼저 문제에서 제시한 상품 가격에 대한 배열 정의했고요. 그리고 낮은 가격 순으로 이제 또 정렬을 해봤습니다. 머니로 정의하라고 그랬죠. 네, 문제에서 머니로 정의하라고 했으니까 변수 이름 바꿀게요. 자, 배열을 정리하기 위해선 선택 정렬 기준으로요. 변수 i가 배열 전체 길이 빼기 1까지 반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자식 반복문이 i 다음 번째부터 시작하면서 얘는 끝까지. 이거를 마치 무슨 근해 공식 외우듯이 외우셔야 돼요. 이 안에서 주어진 배열의 i번째가 j번째보다 크다면 맞바꿔주면 됐었습니다. CMP는 머니에 i번째를 먼저 넣어주고요. i번째는 j번째를 걸어주고 마지막으로 j번째에는 처음에 백업했었던 tmp를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이 되죠. 자, 잠깐 필요하신 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번 문제는 배열 원소를 역순으로 배치하래요. 이것도 수업에서 나왔었던 예제랑 똑같은 예제예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원본 배열이 있고 어떤 처리를 거쳤을 때 이제 배열이 역순으로 뒤집혀야 되는데
역순 배치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반복을 몇 번 할지를 결정하는 건데, 그 반복의 횟수가 원소가 짝수개일 때랑 홀수개일 때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짝수개일 때는 단순히 배열 길이를 2로 나누면 되는데, 홀수개일 때는 배열 길이에서 1을 뺀 다음에 2로 나눠야 돼요. 왜냐면 가운데 거는 건드리면 안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 회차를 구한 다음에 그 반복하는 과정에서 반대편 원소의 인덱스를 구해야 되는데, 반대편 원소의 인덱스를 구하는 공식은 길이 빼기 i 빼기 1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반대편 원소를 구할게요. 반복 회차를 구할게요. 자, 길이를 2로 나눈 나머지가, 자, 지금 수식 자체가 조건으로 쓰여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0이면은 fails가 되고 0이 아닌 모든 수는 true가 되죠. 그러니까 조건식 자체가 들어갔다라는 건 0이 아니라면은 홀수개인 거니까 길이에서 1 뺀 다음에 2로 나누라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는 건 짝수개란 뜻이니까 그냥 2로 나누라는 뜻입니다. 자, 반복 회차를 가지고 반복을 돌려요. 자, 반대편 원소의 위치 P는 ALR.랭스 빼기 1 빼기 I, 빼는 순서는 좀 바뀌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I번째와 P번째 거를 맞바꾸면 됩니다. 맞바꾸는 처리는 아까 했었던 처리 방식 그대로 한 번 더 응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은, 이 콜이 2개 들어갔네요. 배열의 원소가 역순으로 뒤집히죠. 자, 필요하신 분들 잠깐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어느 반에 대한 성적표를 이제 배열로 표시한 건데, 여기서 학생의 이름을 원소로 갖는 1차 배열 스튜던트랑 점수를 원소로 갖는 2차 배열을 만들래요. 이 2차 배열 같은 경우는 학생 한 명의 점수를 갖는 배열, 그러니까 한 명의 점수, 요게 한 명이죠. 요 한 명의 점수를 갖는 배열, 요거 자체가 배열인데, 이 배열들이 원소가 되는 2차 배열이래요. 자, 그럼 이제 요 내용을 토대로 그 배열부터 정의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학생별 총점과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자, 먼저 학생 이름을 배열로 먼저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적표 배열인데, 학생 한 명에 대한 점수. 자, 요게 둘리 점수가 되는 거죠. 한 명의 점수를 1차 배열로 만들고, 이제 걔네들을 모아서 다시 2차 배열이 돼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학생별로 반복 처리를 해야 되니까 총점하고 평균을 구할게요. 이렇게 배열 2개를 가지고 처리할 때는 이 두 배열의 인덱스가 동일한 게 같은 대상을 가리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스튜던트 배열의 0번째랑 그레이드 배열의 0번째가 같은 대상을 가리켜야 돼요. 이 전제가 성립이 안 되면 문제 풀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스튜던트.랭스도 4고 그레이드.랭스도 4니까, 그리고 인덱스 번호가 둘이 똑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어느 배열을 기준으로 잡고 반복을 돌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2차 배열이 좀 더 반복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2차 배열 기준으로 반복을 돌릴게요. let i는 0부터 i가 grade.length보다 작은 동안
자, 학생별 총점은 이제 한 명 합산하고 그 다음 사람 합산할 때는 리셋이 돼야 되니까 학생별 총점은 요 위치에서 변수가 초기화돼야 되죠. 새로운 학생을 시작할 때마다 변수를 0으로 리셋하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학생의 과목별 반복 처리 for let j는 0부터 j는 성적 데이터의 i번째에 대한 length.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배열들 하나하나 길이를 측정하는 거죠. 자, 합계 변수에다가 학생의 각 포인트를 넣어줍니다. 자, 이걸 학생 한 명 개개인이 응시한 과목수로 나눠주면 되고요. 이제 이거를 맨 마지막에 반복문으로 콘솔.log로 출력해주면 됩니다. 그레이드의 i번째에 대해서 랭스. 네. 자, 배열 정의한 거는 뭐 문제에도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총점과 평균 구하는 부분, 요 부분만 잠깐 이렇게 화면에 띄워 놓을게요. 정리 필요하신 분들 잠깐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9번 문제가 학생별 평균 점수를 구한 거니까 여기에 이어서 바로 할게요. 자, 학생별 평균 점수의 총합을 먼저 변수를 준비하고요. 공간이 좀 좁으니까 주석은 빼겠습니다. 이 학생별 평균의 총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학생별 평균의 총합. 클래스 썸에다가 avg를 이제 쭉 연결을 하고요. 자, 이거를 다시 학생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추가된 부분이 요거예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여기 어떤 게임에서 제공되는 그 인벤토리 화면이래요. 여기서 아이템을 판매하려고 할 때 선택한 아이템의 상단에는 한 개당 가격이 표시되고 위에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개당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판매할 때는 원래 가격의 90%만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줄에 있는 항목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벌어들이는 금액이 총 얼마인지를 이제 구하라는 거고요. 가격과 아이템 수량의 정보를 2차 배열로 구성하래요. 단가와 수량을 한 세트로 하는 1차 배열이 모여서 2차 배열을 구성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단가와 수량을 모아서 배열 하나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러 세트를 나가서 이제 2차 배열을 만들라는 거죠. 자, 일단 단가와 수량을 한 세트로 하는 정보들을 배열로 구성하면은 이제 이렇게 2차 배열이 됩니다. 문제지에서 나왔던 대로요. 자, 500개, 단가 수량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바뀌어야겠네요. 맞네요. 단가 500, 수량 291. 그 다음에 단가 320, 수량 586 이런 식으로요. 자, 얘네들을 이제 반복을 돌면서 총합을 구하는 건데 2차 배열이라고 항상 2차 반복문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0번째랑 1번째 역할이 명확하니까 굳이 2차 반복문을 안 돌리셔도 되고요. 단가 곱하기 수량 곱하기 0.9를 한 다음에 이걸 다 총합을 내주면 되죠. 자, 요 인벤에 대해서 일단 반복문을 돌리는데 i번째를 출력을 해봤어요. 출력하면 이렇게 각각의 항목들이 나오죠. 이 i번째 0번째가 단가고요. 1번째가 수량이니까 2차 반복문을 안 돌리고 일단 총합을 위한 변수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단가에다가 0.9 곱한 다음에 1번째를 곱했습니다. 곱하는 순서는 뒤바뀌어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성적표가 있는데 이름을 저장하고 있는 문자열 1차 배열 네임스랑
점수를 저장하고 있는 1차 배열 포인트를 각각 정의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이름을 출력하래요. 점수를 정렬하는 게 아니라 점수의 정렬 결과를 이름 배열에 반영하세요라는 게 문제예요. 여태까지랑 좀 양상이 다르죠. 자, 일단은 문제 요구사항대로요. 이름에 대한 배열과 점수에 대한 배열을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수만 가지고 정렬을 해볼게요. 정렬 코드는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일단 바로 그냥 툭 하고 넣습니다. 자, 선택 정렬입니다. 점수의 길이보다 1 작을 동안 반복을 돌고요. 0부터 요만큼 반복을 도는 거죠. 그 다음에 화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i가 0번째일 때 그 다음 거부터 끝까지 반복을 돌면서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이제 그 크기가 안 맞다 싶으면은 맞바꿔주는 처리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포인트 자체는 정렬이 잘 돼요. 높은 순으로 정렬이 됐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이게 아니잖아요. 이름을 이 순서에 맞게 하라는 거죠. 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두 개의 배열이 같이 등장을 할 때는 인덱스가 같은 애들끼리는 한 세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의 i번째에 대한 정렬 기준이 성립이 되면은 그 기준을 네임스에 적용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의 i번째와 j번째를 맞바꿀 때 네임스에 대해서도 똑같이 맞바꿔 주시면 돼요. 네임스의 i번째와 네임스의 j번째를 그대로 같은 조건 하에서 맞바꿔 주시면 돼요. 그러면 포인트와 네임스를 같이 출력을 하면, 자, 처음에 이제 민영이 91점이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세정이 90점, 그리고 승기가 88점. 기타 나머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두 개의 배열이 인덱스가 동일한 원소끼리는 같은 대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포인트의 정렬 조건이 포인트에서 i, j번째를 교환할 조건이 성립되면 네임스 역시 같은 조건으로 교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처음에 이제 13번 문제에서 단위 행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 그거 무시하시고요. 2차 배열을 만드는데 대각선 방향으로는 1이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워지는 배열을 만드세요 라는 게 문제거든요. 자, 그럼 i번째 행과 j번째 열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0번째 행에서는 0번째 열이, 1번째 행에서는 1번째 열이, 2번째 행에서는 2번째 열이 1로 채워지고 나머지는 0이면 돼요. 즉 2차 배열에 대해서 반복을 돌면서 i와 j 값이 똑같을 때만 1로 넣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워놓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일단 5행 5열 크기의 빈 배열을 만들고 원소를 채워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5행 5열의 배열부터 만들게요. 콘스트 매트릭스. 자, 요 배열을 new array 5라고 하면 5칸짜리 빈 배열이 만들어지죠.
이걸 또 반복을 돌려요. 매트릭스.랭스만큼 돌면서 매트릭스의 i번째에다가 uarray 5라고 해주면 5칸짜리 빈 배열의 각각의 칸에 또다시 5칸짜리 배열을 넣어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은 5칸짜리 빈 배열을 5개 갖는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걸 반복을 돌릴게요. 자, 2차 배열에서 배열 이름에 대한 길이는 행수를 의미하고요. i번째 행의 열수만큼 반복. 각각의 행마다 열수는 따로 얻어야 된다 그랬죠. 자, 이 과정에서 만약에 i랑 j가 같다면 매트릭스에 ij번째에는 1을 놓고, 그렇지 않으면 매트릭스에 ij번째에는 0을 넣어라 라고 하는 게 문제가 요구하는 바죠. 그럼 대각선 단위로 1이 채워지는 거죠. 자, 이제 한 문제 남았네요. 네, 잠깐 기다릴게요. 정리하실 분들 정리하시고요. 자, 철수하고 민영이 도둑잡기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철수는 157JQA의 카드를 가지고 있고요. 영희는 23456 QKA의 카드를 가지고 있대요. 지금은 영희 차례래요. 이제 도둑잡기라고 하는 게임이 그 상대방 카드 중에 한 장을 가져왔을 때 내 카드랑 일치하는 게 있으면은 그 카드를 버릴 수 있어서 가장 빨리 카드를 다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영희 차례인데 영희 입장에서 철수 카드 중에 가져올 수 있는 카드가 몇 개인지를 카운트하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철수 카드 기준으로 OQA, 그러니까 철수 카드의 0번째, 1번째, 2, 3, 4, 5, 그러니까 철수 카드의 1번째, 4번, 4번째, 5번째를 가져올 수 있다. 요거를 이제 답을 만들려는 거예요. 자, 일단은 가져올 수 있는 카드의 장수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각각 몇 번째인지 확인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출력 순서를 그대로 맞추면은 좀 문제가 어려워져요. 일단은 일반적인 형태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형태로 맞춰볼게요. 일단 철수의 카드랑 영희의 카드를 이렇게 각각 배열로 정의를 했습니다. 알파벳이 있기 때문에 알파벳은 숫자가 아니니까 따옴표를 걸어줘야 돼요. 자, 영희 순서니까 영희가 먼저 탐색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거는 철수를 먼저 탐색하건 영희를 먼저 탐색하건 상관은 없어요. 영희 카드에 대해서 탐색을 하면서 영희 카드의 i번째가 철수 카드의 나머지 항목과 일치하는 게 있는지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영희 카드의 다음 게 철수 카드 전체 중에 일치하는 게 있는지 찾고요. 또 영희 카드의 i번째가
철수 카드의 전체와 일치하는 게 있는지 찾는 거고요. 자, 영희 카드에 대해서 반복을 돌리고 철수 카드에 대해서도 반복을 돌릴게요. 그럼 이제 영희 카드의 I번째와 철수 카드의 J번째를 이렇게 짝지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영희 카드 한 장이랑 철수 카드 나머지랑 다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를 영희 카드에 대해서 한 장씩 다 반복해서 수행하는 로직이에요. 자, 이 와중에 영희 카드의 I번째와 철수 카드의 J번째가 일치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요구한 거는 영희 카드를 출력할 건 아니고 철수 카드 중에 몇 번째 거를 영희가 가져올 수 있는지를 출력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되죠. 자, 철수 카드가 지금 J번째에 대한 반복이니까 J번째. 한글이 안 써져. 갑자기 키보드가 한글이 안 써지네요. 자, 주석은 필기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영희 차례. 영희 차례이므로 영희에 대해서 먼저 반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희의 I번째 카드와 철수의 전체 카드를 비교합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조건을 성립을 하면 개수를 셀 때 이렇게 카운트 변수를 0으로 지정해 놓고요. 조건이 성립될 때 이 변수를 1씩 증가를 시키죠. 그러면은 이 카운트 값이 확정이 되려면 이 반복문이 다 수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져올 수 있는 카드의 수는 맨 마지막에 출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거를 앞에다 출력을 시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 몇 번째라는 항목을 일단 출력시키지 말고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카운트 값을 먼저 출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빈 문자열 하나 만들고요.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변수에다가 누적해서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str을 마지막에 출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출력하고 나서 사이사이에 줄바꿈이 안 되거든요. 원하는 위치에서 줄바꿈을 넣기 위해 줄바꿈을 의미하는 escape 문자 역/n을 넣습니다. 역/n이 프로그램에서는 엔터키 한번 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연습 문제 마무리가 됐습니다.